예, 안녕하십니까. 415 오후 2시 11분. 여러분들한테 점점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신의 한 수 둘게요, 여러분. 오늘은 기존과 달리 리얼리티가 약간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엄청난 내용은 실시간으로 들어야 됩니다. 알아서 참여하시고 내가 3,000명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날 것으로 바꿀 테니까요. 근데 3,000명 넘어가기 전에 먼저 날 것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시장이 빠르게 낙폭을 줄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낙폭을 빠르게 줄여서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내가 주로 좀 얘기 좀 해드릴 테니까 우선 이 시간 시그니처부터 얘기할게요. 이게 아까 12시 36분입니다. 12시 36분의 시세판이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2시 좀 전에 내가 신의 한 수 하기 직전의 시세판이에요. 달라진 쪽이 눈에 보이죠, 여러분? 달라진 쪽. 바로 이쪽이 반도체입니다. 이쪽 반도체 섹터의 주식들이 나우 테스형, 그죠? 나우 테스형이 신고가를 주면서 저쪽 반도체 섹터의 주식들이 확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 눈 쌍꺼풀까지 지금 젖이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불편합니다. 대신 반도체 쪽을 노리거나 반도체를 하는 사람들은 땡큐 베리 머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절대 안 깨진다고 그랬고요.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축소할 때 어느 쪽이 움직임이 좋아지는지, 여기 2차 전지과도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퓨처 쪽이 빠르게 낙폭을 줄이고 강보합으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어떤 이런 흐름. 그런데 말입니다. 대주전자는 더 이상 세게는 못 올라가죠. 이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유가 있는 거냐면 대주전자가 더 세게 가려면 종합이 낙폭을 안 줄였으면 대주전자가 더 세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시장이 조정권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은 매수세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쪽에 지속적으로 집중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수가 낙폭을 축소하지 못할 경우 저쪽이 더 세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수가 낙폭을 축소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저점권에 있는 주식들에게 매수세가 분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매수세가 분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정도 장중에 올라와 있거나 급등해 있는 주식은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확률이 떨어지겠죠. 이런 게 날것의 시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시 15분 신의 한 수 지금 한 2,400 정도 됐겠네요. 한화이글스가 7연승 했다가 요새 뭐 1승 4패, 1승 4패 하는 거하고 똑같이 야구든 축구든 주식이든 여기서 이제 이게 날것의 리얼리티가 살려면 이토마토 메인 PD가 애드립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제 리버풀이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1대 0으로 졌고요. 아스날은 에스턴 빌라한테 2대 0으로 졌어요. 그 리버풀하고 아스날은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리버풀이 진 거는 덜 억울한데 아스날이 에스턴 빌라한테 2대 0으로 진 거는 일부러 져줬다라고 우리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사력을 다한 거거든요. 힘 떨어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필이면은 에스턴 빌라한테 그 에스턴 빌라 팬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 기분 나쁘겠죠. 나는 토트넘 팬이니까. 손흥민 선수도 쎄 빠지게 수비하다가 힘 다 빠지고 말이요. 일단 요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주식으로 갈게요, 여러분. 주식으로 갈게요. 리얼리티. 지금 주식 시장은 하락 조정 사이클이 지나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락 조정 사이클이 지나는 중이라는 것은
리버풀하고 아스날이 그렇게 1등을 유지하고 그냥 승승장구하다가 힘 빠지니까 밀리듯이 하락 조정 사이클이 지나는 중이니까 이거 하락 조정 사이클 지나면 다시 상승 사이클로 갈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고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2월 중순, 3월 중순도 변곡점 구간이 있었어요.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으면 지금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으면 지금 지수가 이 정도 지수 때 약간 아래에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확 밀릴 일도 없잖아요. 근데 저기서 조정을 받지 않고 그냥 치고 가면서 중기 목표를 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다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 찾다 보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중기 목표에 다다랐네 하면서 뭐 중기 목표를 지나는 중서부터 이런 얘기가 3월 중말순 때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딱 어디, 여기 나오죠? 3월 27일 날 보면 지금 시장은 중기 2차 목표치에 도달했고 코스닥 시장도 중기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정수리까지 올라오거나 고점에 또 올라온 주식들은 팔아서 현금 챙기라는 얘기, 원래 그런 얘기 다 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건 지나간 거니까. 저건 지나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저때 조정받고 지수를 중기 목표를 안 줬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저 외국인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일단 지수를 땡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중동 이슈 터지면서 유가 급등하고 인플레 얘기 나오면서 금리 인하 늦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달러 강세 주고 워낙 급격하게 폭등하니까 이제 이들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니들 장난치지 말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저들은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수를 확 당겨놓고 던져버리니까 지수가 확 밀리니까 지지권에 있는 주식들 매수세가 들어오면 올라갈 텐데 오히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밀리니까 종목들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2분기 주도 전략, 주도주 전략 중, 그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조정은 필연이 되는 조정이기 때문에 not 위험하지 않다. 그게 노리스크라고 해야 돼요? 난리스크라고 해요. 리스크 어쨌든 작다. 이게 콩글리시고 이게 정통 영어가 있거든요.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볼래다 참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수는 원래 360 초반 정도 기술적 지지권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어쨌든 좌우당간 지금 나스닥이 저 상태면은 18,250이거든요. 그러면은 18,250이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나도 봐가면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그죠? 대한민국은 370 언저리까지는 가는 게 맞거든요. 여기서 370 언저리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383에서 387 저항, 아래로 360 정도를 봤어야 되는데 안 봤으니까 한 우로 10에서 13 정도, 그 다음에 아래로 7에서 10 정도의 변동성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옵션의 가격 구조상으로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진짜 엄청난 지금 시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주전자 더 올라갈지 말지, 그래서 포스코 퓨처가 반등이 세게 나올지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순간적으로 급등할지 이런 게 궁금하죠? 아마 일반인들은 그런 게 궁금할 거거든요. 3,000명 빨리 채우라고요. 대신 지금 이종복이가 해드리는 얘기가 걔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고 갔으면 더 빨리 올라갔을 텐데 안 찍고 갔기 때문에 올라가도 다시 밀릴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좀 여지가 생겼고,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수의 흐름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종목을 찍어서 이건 올라갈 수 있고 이건 밀릴 수 있고 이건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다는, 이게 안타깝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 요까지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지금 주초에 지수가 밀리면 주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니까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지금 지수가 밀리는 게 좋죠. 이토마토 PD 이 말은 알아듣죠?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좋아질 거면 여기서 흐르는 게 좋은데 흐르다 말고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흐르다 말고 올라가 버리면 또 어느 정도 저항에 부딪히면 미국장 또 왔다리 할 때 또 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변동성이 지금 줄어들지만 어느 정도 레벨의 변동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다 얘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아직 3,000명 안 됐으니까 조금만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면 요거하고 유사한 얘기를 한 게, 보세요. 요거하고 유사한 얘기를 한 게 2월 변곡점에서 얘기했어요. 2월 16일 보이시죠, 여러분?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전략인데 뭐 다른 건 굳이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뭐만 보면 되는 거냐면, 이토마토 메인은 기존 PD는 이걸 따라다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따라다녀도 돼요. 제가 알아서 방송 경력이 있으니까 아마 보일 거예요. 화면. 나 우리 슬쩍 저쪽 보거든요. 여러분, 2월 16일 타이밍도 시장은 어느 정도 고점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세요. 거래소 시장은 지수가 단기 고점권이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갈 때 지금 보면 변곡점인데 좋은 말이 많다, 아이러니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변곡점이 나오면 변곡점마다 이런 얘기를 다 해드리거든요. 이때 장이 밀렸으면 더 좋았을 거란 얘기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 밀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3월 15일 타이밍에도 유사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월 15일 타이밍에도 보면, 여기 보면 뭐라 돼 있냐면은 결국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정은 분기 말 차익이며 저점 매수 기회가 요점이다라마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뭐 여기는 주총 얘기하면서 이제 개별주 잡주들이 나락으로 갔고, 아까 얘기한 지수대가 이거잖아요, 이거. 나스닥이 얼마일 때 우리나라 얼마 해가지고서 18,500일 경우 저 당시는 373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18,250이니까 370 초반 정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거 날것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나스닥이 18,500대로 가면 우리나라 종합 선물 지수는 370 쪽으로 가거나 370을 넘어서 373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얘들이 다시 밀려서 17,700에서 17,500으로 오면은 저 때는 355까지 얘기했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은 360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 어제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18,000 몇십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18,100 이하로 끝났단 말이에요, 어제 나스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스닥이 18,100 쪽으로 끝나니까 나스닥이 이거 18,000 깨져서 17,700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게 선반영 돼가지고 아침에 363 쪽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때 변곡점도 이 말은 이번 주는 조종받을 것을 단정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조종을 충분히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쯤에서도 조종을 그냥 주는 척 하다가 그냥 올라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요까지 상황 이해했죠? 그리고 이제 4월 분기초 이제 변곡점에 다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세 번째란 말이에요. 여기는 못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월 중순, 그 다음에 3월 중순에 받을 조정이 거기서 조정을 받지 않고 목표치로 올라와 버렸으니까 여기서는 좀 넉넉하게 천천히 시원하게 조정을 주는 게 당연하고, 그게 절호의 기회.
그리고 이토마토 PD 얘기하는 거 잘 안 들려요? 여기 지금 이토마토 PD도 애드립을 많이 주거든요, 지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거. 예, 3보보다는 2보. 예, 용어가 좀 그런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여기 상태에서는. 더군다나 지금 환율이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환율이 약간만 쳐줘주면 바로 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환율이 약간만 쳐줘주면 바로 쏘는 건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눌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장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시 27분이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실시간이거든요. 자, 우선 시장에 관한 얘기 한번 조금만 부연 설명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하고 왜 보여주는 거냐. 아까 내가 얘기한 정수리 타법 쓰지 말고 테마주 하지 말고는 조금 있다가 한 3,000명 넘어가면 얘기하겠는데 그런 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어떤 이 전략도 결국은 내가 맞출 확률이 높다라는 걸 기존의 방송으로 보여주면서 슬쩍 자랑도 좀 하고 하나이글스 지금 맨날 깨지는데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겠어요. 3월 21일 날 이종복 유튜브에 조정장 왔을 때 저 갭 메꿀 수 있다가 아니고 갭을 메꿀 것이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갭 메꾸는 타이밍이 4월 첫 번째 주이거나 4월 만기 타이밍. 그 4월 만기 지난주에 지났잖아요. 기가 막히죠. 저 얘기가 3월 21일 날 먼저 얘기를 해줬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그냥 조종을 받았어야 되는데 나스닥 핵폭탄 맞았을 때 개파락의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그걸 받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나스닥이 급등 나오니까 그대로 밀어버리고 어제 금요일 날 나스닥이 급락 나오니까 오늘 급락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 얘기하는 거고요. 독일 시장을 잘 보라고 하면서 독일이 다우처럼 음봉 한 2억에 나올 때 경계하라고 3월 25일 날 얘기해 줬죠. 독일이 그 뒤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음봉 2개가 진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근데 실력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4월 2일 타이밍에 음봉 뚝 떨어지면서 밀려 내려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는 3월 25일 날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이고 4월 2일 날 그 현상 나왔죠? 그리고 여기까지 조정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밀리니까 반등 주려고 하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들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18,400 언저리 가면 아마 100% 부딪힐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가봤자 또 밀릴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체감이 좋으려면 내가 바라는 거는 그냥 여기서 올라가지 말고 지글지글 이렇게 밀려주면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 어쨌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저렇게 됐지 않습니까? 3월 25일 날 먼저 얘기한 거고요. 저것도. 그 다음에 이제 3월 27일 날 갭을 메꾸고 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면 100% 부딪힌다고 했죠. 이게 383 그 자리예요, 여러분. 거기가 부딪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4월 6일 날 이제 4월 초에 이제 장에 이제 갭 메꾸는 조정 나오니까 조정시 갭을 메꾸는 조정이 나오면서 그 360에서 383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버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수익을 내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지수대에서는 반도체가 여전히 수익 내기가 용이하고 전력 설비가 용이한데 전력 설비는 안 돼요. 지금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2차 전지가 순환매가 나와야 되고
진짜 2차 전지가 대주전자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나중에 포스코나 에코프로가 순환매 나오면 여러분들 체감이 좋아질 거라는 거는 이제 주 후반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4월 8일 날 대주전자가 분위기 먼저 잡고 있고, 대주전자가 안정적이고 세고 기술적으로 대주전자가 좋다는 얘기다라고 한 게 4월 8일이고요. 얘도 흘렀어요, 여러분. 맞죠? 오늘 아침 시초가 개파락 나올 때까지는 밀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반응 나왔고요.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 화면 보여준 게 3월 20일 신의 한 수에서 여기 하면서 17개 있다라고 했죠? 그게 아까 보여줬던 시세판입니다. 여기가 저기고요. 여기가 요 끄트머리잖아요. 여기가 저 끄트머리, 여기가 요 중간, 여기가 여기. YC캠이 있는 쪽. 이쪽 반도체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수와 이 시장은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정수리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정수리 탑법만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밀려갖고 저점으로 왔거나 저점 깨지는 주식들 여기서 던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반도체 2차 전지 섹터에 있으면 특히 2차 전지 섹터에 있으면 그게 매수 기회란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로봇하고 AI 쪽도 매수 기회인데 그쪽은 상황에 따라 차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있고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월 10일 보세요. 이게 미스터 진단에서 어떤 분이 물었을 때 눌려도 윗방향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행복한 고민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테스 물어본 사람. 이렇게 밀려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은 원래는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많이 갖고 있으면 진짜 행복한데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종목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행복하지는 않겠죠. 맞죠? 근데 지금은 장이 조종 사이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리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행복 안 하는 게 행복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럼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주 후반이나 지속적으로 시장이 지나면서 주식시장이 중기 조정 사이클이 끝나고 360 초반도 좀 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358 언저리까지도 좀 보면서 움직이고 결국은 5월 FOMC 때 파웰 연준 의장이 변한 거 없어. 한마디만 해줘도 게임 끝나거나 유가 올라가는데 중동 리스크 있었고 물가 잘 잡히고 있었는데 뭐 그로 인해서 좀 올라갔지만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이고 금리 인하 하는 거 변함없어요. 에브리바디, 에브리원. 이런 말 한마디만 나오면 끝나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계속 나올 때 시장이 바뀌고 지표가 바뀌면서 말이 바뀌면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신뢰감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조정장 오겠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금융은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이 바뀌더라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 내 추격 매수하지 말라 했어요. 그죠? 예. 유리기판 추격 매수하지 말라. 원래 대장은 선익이하고 얘네들이었는데 OLED 관련주 이미 날라갔어. 근데 조종받을 때 사야 돼. 이런 얘기 한 게 있을 거예요. 이거 특징주입니다.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우선 요까지만 얘기하고 두 번째 판으로 갈게요. 지금 3,000명 넘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느 정도 요점 정리는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래야 방송이 재밌는 거죠. 여러분, 신의 한 수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날 것으로 여러분들 오후 2시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대신
실시간으로 줄어들으면 또 장 끝나고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물 한 잔. 아유, 하나이글스 좀, 내가 누차 얘기지만 우리 하나이글스 선수들은 아직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뒤집지 못하니까 심리적으로 쫓기고 막 무사말로 막 이런 데서 희생 플라이를 치든 뭐 안타를 치든 해야지 두 번째 선수들이 부담이 없는데 첫 번째 선수가 조금 결과가 안 좋으면 두 번째 나오는 선수가 병살타 막 이런 거 치고 그러잖아요. 그 성장하는 과정이요. 그죠? 예, 이따가 나중에 뭐 한 5월 되고 6월 되면 한화이글스 바뀝니다. 우리는 끝까지 응원합니다. 대신 이번 주말은 진짜 토트넘도 박살나고 하나도 작살나고 해서 좀 재미가 없었네요, 여러분. 그죠? 예. 주식시장 갖고 재미가 없지는 않아요.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러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되 핵심 주도주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수익 내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100%. 왜? 어차피 시간 지나면 확인돼요, 이건. 대신 나중에는 이제 방어적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말하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곡점에서 핵심 주도주 전략 얘기할 때 방어적 전략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좀 조금 지금보다는 가볍게 움직이셔야 돼요. 먼저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반도체는 선별적으로 지지권이며 또 일부는 저항권에 있어요. 오늘 마켓10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소통이 가능하면 나는 지금도 지지권에 있는 반도체를 하나, 둘, 셋, 넷, 이건 폭등하네요. 5, 6, 7, 8, 9, 10종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눈 돌아간 거 보였죠? 아까 여기가 많았고 요쪽입니다. 한 가지 힌트는 드릴게요. 말은 해주고 싶은데 그죠? 시장이 워낙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여쪽이 많이 나온 겁니다. 여쪽에서 분명히 내 시선이 여기를 둘 때는 여쪽을 보는 거예요. 여쪽이 많았고 이쪽 중에도 밑에를 보지 않았어요. 아까 이렇게 밑에를 보지 않고 위를 봤죠. 여쪽이라는 거잖아요. 답은 다 알려드린다니까요. 답은. 그래서 반도체 지지권으로 온 거 있고 저항권은 저거 대표적으로 저거 하나 아까 내가 마켓10에서 얘기했던 거 그건 줘도 안 먹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그 주식이 이종복이가 거품 물었던 주식이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의 위치 종목의 위치에 따라 강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방송 보고 뒤늦게 쫓아 들어가면 당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리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차 전지는 차트상 저항은 많아 보이지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저항이 많아 보이지만 거래량만 증가하면 뚫을 수 있음. 이거는 딱 봐도 한번 물어볼까요? 이토마토 PD한테. 증권 방송 PD 경력이 많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차트상 저항이 많아 보이지만 거래량만 증가하면 뚫을 수 있음이라고 얘기하면 나쁜 얘기로 들립니까? 안 나쁜 얘기로 들립니까? 일단. 그죠? 안 나쁜 얘기로 들리죠? 근데 되게 좋은 얘기로 들립니까? 거래량이라는 게 하나가 걸리는 걸로 들립니까? 그렇죠? 예,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요, 가격은 딱 좋아요. 지금 가격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거래가 늘어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올라가려면 거래가 늘어야 되는데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올 때 매수세가 확 붙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반도체가 더 이상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반도체 좀 조정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있을 때 매수세가 2차 전지로 확 갈까요? 여러분. 두 번째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시간 지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력설비입니다. 전력설비는 옥석을 가리는데 어떤 옥석이냐, 여러분. 옥석을 가리는데 어떤 옥석이에요? 반드시 한마디로 말하면 초보자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좀 이따 초보 투자자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방송 용어로 순화해서 그냥 초보자에게는 단기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날 것으로 가면 하지 마시오. 뒤통수 맞지 말고. 이게 날 것이고요. 방송용은 단기적으로 좀 위험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위험하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좀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얘들이 만약에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잘 줬다. 그러면 거기서는 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의 중요성. 그럼 전문가님 만약에 조정 안 주면요. 안 주면 안 하면 돼. 뭐 그걸로 뭐 팔자 고칠 거요? 그거 하지 말고 순환매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을 하면 된다. 여러분, 순환매로 움직일 수 있는 전력설비에 들어갈 만한 주식, 내가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그 외에 그 3월 말 타이밍에 관계사, 그러니까 네페스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네페스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네페스가 감사보고서를 늦게 낸 거는 네페스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네페스의 관계사가 감사보고서 지연으로 인해서 네페스가 회계 처리를 못해갖고 취합을 못해갖고 감사보고서가 늦었다고 그랬죠. 그거 지나니까 이제 어때요? 네페스가 이제 매수세가 붙잖아요. 그 다음 지금 MLCC 관련주가 콘덴서지 않습니까? 뭐 전력설비 무조건 뭐 변압기만 올라가요. 지금 변압기 쪽도 지금 움직이는 거 있어요. 변압기 쪽도 지금 움직이는 게 있는데 쟤들은 거래량이 너무 없고 너무 소형주고요. 배전방 관련주, 송배전방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 되게 많고요. 지금 팔딱팔딱 거리는 주식들. 초성이 P업으로 시작되는 코스닥 종목. 그 다음에 초성이 C로 시작되는 코스닥 종목 많죠. 없는 게, 그러니까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시선이 저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저쪽으로 많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시잖아요. 자, 여러분, 그거 LS 아시죠? LS 말고 LS가 들어가는 울트라 슈퍼 핵쇼핑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나도 좀 거시기 하다. 이 정도 인원으로는 그런 게 캐피스터 관련주들이 순간적으로 수렴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MLCC가 올라갔는데 캐피스터가 안 가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 종목은 많아요, 여러분. 예, 종목은 많으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위치에 따라 다른 거고, 특정 종목을 얘기하기에는 거래량도 없고 나도 부담 간다. 대신 내가 이렇게 거품 물었던 시점은 날짜가 정해져 있고 어떤 주식이든 그 날짜에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격이 벌어져서 하늘로 날아갔는지서부터 이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죠. 그건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로 증명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대신 여러분, 로봇 AI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같은 거예요. 챗 GPT과예요, 여러분.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형 엔드 제약은 저점권으로는 내려왔습니다. 저점권으로는 내려왔으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만약에 강할 경우 지수가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고 조정을 받다 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에 매수세가 몰려서 저쪽이 강할 경우는 이쪽 로봇이나 AI나 클라우드나 제약 쪽은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붙을 여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쪽 섹터의 주식은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 더 밀렸을 때,
아니면은 지수가 이 하락 조정 사이클이 지난 뒤, 하락 조정 사이클은 9에서 13, 17, 22, 23을 얘기하는데 지금 10하루째일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이틀, 늦어도 주 후반이나 다음 주면 이 조정 사이클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때는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섹터는 중기 양호의 반등은 가능하나 시간적으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지지권으로 온 쪽보다는 좀 늦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전쟁 관련주는 짧고 굵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전쟁 관련주는 이종복이가 날 것으로 얘기할 때는 초딩들이나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 참고하세요. 내 말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압니다. 전쟁 관련주는 초딩들이나 하는 거고요. 이게 방송 용어로는 전쟁 관련주는 초보자들이나 하는 것. 이게 방송용이 되는 거예요. 날 것으로는 초딩들이라고 그냥 확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대신 단타 능력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 단타 능력 없으면 불가능이죠. 그러면 초보자가 단타 능력 거의 없죠. 그러니까 초보자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단타 능력이 있으면 초보자는 아닐 거거든요. 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 여러분들 기존에도 내가 2월 달에 이와 같은 얘기 한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 정권주가 선거 끝나니까 한쪽으로다가 결과가 나왔어도 그거 관련주들 지금 다 작살났죠. 분명히 작살났고요. 주식시장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시장은 1970년대인가요? 지금으로부터 55여 년 전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주식시장 만고불변의 법칙, 전쟁으로 무너진 시장은 없어요. 전쟁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경우는 있으나 곧바로 다 회복해줬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물가가 안 잡히고 유가가 안 빠질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는 누가 생각하죠, 여러분? 이럴 때 기존 PD는 이종복 전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현 PD는 그게 좀 떨어져요. 에너지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내가 근거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은 어떻게 쓸지 나도 궁금하지만은 내가 할 소리는 할게요. 보면 아까 얘기한 게 이거거든요. 내가 저 당시 전쟁 관련주 1월 달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 관련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는 결과치는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빅텍 같은 주식인데 혹시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거시기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박살 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중동발 이슈 터졌는데도 반응도 없잖아요. 보세요. 이거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평생 가도 아마 못 빠져나올 거래요. 진짜 미사일이 이스라엘에서 날아가고 막 이래면 몰라도 이 말이 씨가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자제할게요,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냥 결과로 증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정수리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4월 4일이에요. 이 가격에서 사는 사람 무조건 있을 거고 100% 이 가격에 사는 사람 있을 거라는 얘기 했잖아요. 전날 이후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밀렸습니다. 나는 4월 4일 날인가 언제 4월 4일인가 언제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4월 4일 날 고점은 4월 8일 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81,000원으로 밀렸어요. 그러면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여기서 따라갔던 사람들 여기서 더 살 수 있는 배짱이 있었어야지. 그래야 여기서 반등 나올 때 빨리 팔고 수술해서 먹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밀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면 2차 전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양날의 검이에요, 여러분. 지금 위치, 지금 지수대에서는 반도체가 밀려야 2차 전지가 올라가요. 이게 좀 아쉽지만은 만약에 종합이 지금 그냥 이쪽으로 같이 빠졌다면, 이쪽으로 지금 같이 빠졌다면
이쪽으로 같이 빠질 때 삼성전자 필도 이쪽에 있는 주식들이 빠지면서 종합이 이쪽까지 빠졌으면 이쪽 위치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가면서 시장을 이끌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날 것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코가 막히고.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데 지금 땀이 나갖고 피부과 갈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오늘 신의 한 수는 딱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조정은 절호의 기회인데 종합이 선물 기준에 363이거나 360 초반대 언저리로 왔을 때가 반도체 2차 전지가 같이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 꼭대기에 있는 주식은 절대 사지 마라. 그리고 종합이 여기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370에서 373입니다. 그때 나스닥은 18,500으로 갔을 거예요. 가 있을 거예요. 맞나 틀리나 보세요, 여러분. 요거 하고 이제 6분 남았으니까 지금 몇 명이죠? 3,258명이네요. 3,500이 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부터 이제 날 것으로 반도체 이 PD는 기존 PD하고 다른데 반도체하고 섞을까요? 2차 전지 편파 방송할까요? 보세요. 그죠? 지금 현재 이 메인 PD는 섞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기존이 비정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존과 이 종목은 여러분들의 2차 전지에 물려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고 싶은 경향이 강한 거고, 이 PD는 되게 합리적이고 골고루를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마이크론 이런 게 지금 지지권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동신이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5만 원에서 5만 2천 원까지는 갈 건데 거래가 터지면 바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저점 매수 키에 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분차트도 너무 예쁘네요. 그죠? 이게 만약에 오늘 밤 나스닥이 올라서 내일 우리나라가 플러스가 난다면 이건 내일 바로 거래 실리면 바로 수익 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존에 왜 저거 이응푼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좀 생각 좀 하라고요. 이응푼 엣지 테크놀로지, 그죠? 그 다음에 이징랜드 막 이런 주식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하루 이틀 눌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지금 당장 좋을 수 있는 주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니셈이라는 주식 오늘도 절호의 기회에 왔었던 게 맞는 거고요. 등 반도체는 여전히 나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아까 이쪽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쪽에서는 ISC 같은 게 좋은 거예요. 이쪽에서는 ISC 같은 게 딱 시선이 그쪽에 많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난 야간 방송에서도 내가 추천한 건데 여러분들도 좀 아마 알 겁니다. 반도체 쪽에 있는데 구리 관련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이 있어요. 그 상장 기업 분석을 보면 여기에 상장 기업 분석을 보면 여기 나옵니다. 이거 ISC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이 상장 기업 분석을 보시다 보면 분명히 반도체인데 구리용이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주식이 되게 좋은 거고요. 한양 디지텍이 지난번에 매집주로 추천해서 박 터진 주식입니다. 이런 거. 그 아까 어떤 사람 도배한 사람 이토마토가 숨겼는지 모르겠는데 귀찮게 도배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이격이 떠 있는 주식을 하지 말고 그렇게 갈만한 주식을 샀으면 더 큰 수익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훨씬 더 큰 수익 나죠. 이런 주식을 따라가면 정수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저걸 따라가면 정수리라고 하는 건데, 이종복이가 그거를 안 찾아놨네요. 수요일 날 얘기해 드릴게요. 보시다 보면 한양 디지텍이 이게 3월 달 개별 매집주로 얘기해서 지금 박터진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등해버리니까 이제 이종복은 자기가 추천해서 30-40%가 올라갔어도 이걸 따라가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종복 스타일입니다.
이게 밀리면 좋겠지만요. 우리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같이 얘기한 것 중에 초성이 디귿이고요. 16,460원이네요. 지금 2시 56분 16,460원 초성이 디귿이고 7글자. 왜 이렇게 7글자가 많죠? 이 종목은? 저 주식은 유통 물량이 없어서 얘기 못하는 주식인데 저런 주식이 지금 반도체 바닥에 있는 주식 맞고요. 다 2차 전지로 갈게요, 여러분. 2차 전지는 뭐 단연 대주전자지 않습니까? 그 대주전자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 92,500원에서 95,000원에 걸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은 이걸 바로 따라가지 말고 얘가 이쪽으로 약간 눌리게 되면 이게 아까 이응푼 엣지테크놀로지 그죠? 그 다음에 이징랜드 걔들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따라가지 말되 눌리면 적극 공략이 되는 거고요. 거래가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실시간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 지수가 조정 사이클이라.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는 5일선 저항으로 흐르고 있지만은 지금 보면 흐를 때 계속 개파락의 양봉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평선은 꼬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거래가 터지면 대주전자처럼 양봉이 나올 텐데 이게 아마도 이번 주 안에는 한 번은 나올 겁니다. 맞나 틀리나 보세요. 자, 그 다음 에코프로 BM이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면서 내가 이거 지난번에 얘기해 줬지만은 여기 흐름과 유사하지 않냐라고 나는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쪽으로 갔듯이 여기서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도 시간 지나고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사실은 포스코 퓨처가 만약에 지금 시장이 지지권까지 왔다면 포스코 퓨처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기술적으로. 시청자분들 2차 전지 좀 대형주 물려 있거나 이러는 분들 포스코 퓨처를 갖고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포스코 퓨처가 이 상황이 지금 이 가격이 지수 선물, 종합 지수 선물이 360 초반에 와 있었으면 이게 아마 제일 셌을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아니 전문가님 어떻게 지수가 밀렸을 때 쓸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수가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맞죠? 그게 추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지수 때 정도는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강한 쪽이 계속 강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지금 지수 때는 눌림목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한 쪽이 계속 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안 밀려버리면 반도체나 전력설비 쪽으로 다 쏠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를 보는 사람이 없죠. 근데 만약에 지수가 360 초반대로 왔다. 그러면 이미 지수가 고점에서 많이 밀렸으니까 강한 쪽이 계속 강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같이 밀린 주식에서 시장을 하드캐리하거나 섹터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주식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포스코 퓨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도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매력적이란 얘기예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래가 터지면 바로 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왔다리 갔다리 허겄죠. 여러분들 2차 전지 좀 많이 여러분들 이건 내 진짜 뜬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나의 날것의 시황입니다. 들으시오. 마칠 시간 됐습니다. 지금은 하락 조정 사이클이 지나는 중이다. 하락 조정 사이클 이후에는 반등 사이클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반등 사이클을 보면서 차분하게 시장 대응을 하신다면 무리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 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